이게 질문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당황했고, 네. 저 이거 기사 쓸 거예요. 취재한 내용 기사 쓸 겁니다. 진짜? 누군가는 빈정이 상했고 앞으로 상할 거고,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솔직히 들었던 마음은 와, 코보 너무 짜치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배구에 대한 궁금증, 갈증을 풀어드리는 코너 오간사의 배구 위키, 오늘도 역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질문부터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YSK VL2BH님께서 이번 주 아이디가 어렵네요. 네, 주신 질문인데요. 자, 질문은 이번에 트로피가 바뀌었는데 코보컵 정규리그 우승, 챔피언 결정전 트로피가 각각 우승하고 구단이 소유하는 건가요? 반납하는 건가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저도 질문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당황했고, 네. 아이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YSK-VL2BH님 감사합니다. 저 이거 기사 쓸 거예요. 취재한 내용 기사 쓸 겁니다. 진짜? 네.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얘기해드리고, 저도 추가 취재해서 기사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죄송합니다, YSK님. 그렇게 대단한 질문 같진 않은데 저도 네. 저도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생각보다 이게 네. 구단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연맹의 생각이 상이하다. 그래서 조금 누군가는 빈정이 상했고, 이미 상했고, 네. 앞으로 상할 거고. 뭐길래? 너무 재밌는데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오늘이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우승 트로피는 연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컵 대회도 정규리그 1위도 챔피언 결정전도 어쨌든 이게 3개 대회, 우리 지금 프로배구가 진행하는 3개 대회 우승을 하면 연맹에서 해당 시상식을 열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 구단에 전달합니다. 트로피를? 진품을 전달합니다. 네. 그 진품은 하나예요. 그냥 연맹이 갖고 있던 진품을 구단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구단은 그 진품 트로피를 받아서 일정 기간 구단이 보유합니다. 뭐 구단 선수들이 훈련하는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네. 우리 구단들은 다 본사가 있으니까 본사의 본사 로비가 될 수도 그쵸, 있고, 특정 사무실이 될 수도 공간에 있고, 사장님 오피스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돼 있겠죠. 예. 다양한 곳에 예. 보관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체제는 연맹이 새로운 컵 대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걷어갑니다. 다시 걷어갑니다. 그게 지난해 그러니까 V리그 20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트로피를 그렇죠.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트로피 새롭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세운 규정입니다. 다시 가져간다. 원래는 안 가져갔었는데, 원래는 줬었는데 제작해서 하나씩 제작해서. 그런데 네. 원래 줬는 데에서도 네. 갈립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야? 규정이 없어요. 이거에 관해서.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고. 예. 재밌는 건 컵 대회 우승, 챔피언 결정전 우승, 예. 트로피는 줍니다. 네. 그런데 정규리그 1위 하면 트로피를 안 줘요. 잠깐 이름만 새겨서 잠깐 줬다가 뺏어야 되지.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V리그는 정규리그 1위보다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3개 대회지만 우승은 2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위는 약간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규리그 1위는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컵 대회와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 붙는 이 2개 대회 우승팀에게만 트로피를 주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규정이 없는 거래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구단들이 영광스럽잖아요. 어쨌든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연맹이 가져가기 때문에 복제품을 만들고 싶은 거야. 네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리 팀에게는 남기고 싶은 네. 영광이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피파 같은 경우에 우승하면은 복제품을 줘요. 줄리메 컵을 들어올리죠. 팀품 들어올리고 실제 주는 건 이제 복제품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제품이 똑같은 네. 사이즈일 때도 있고 좀 작은 사이즈일 때도 있고 복제품을 주잖아. 네. 우승했기 때문에 주잖아. 네. 그런데 우리 V리그는 우승한 팀이 직접 복제품을 만들어야 직접 되는군요. 주문해서 사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구단들이 아니 가져가는 거는 이해하겠다. 진품이니까 이해하겠다. 근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면 뭔가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뭔가 복제품이라도 줬으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백만 원을 줘서 지금까지는 수백만 원을 들여서 복제품을 자체 제작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이나 들어요, 그게? 모 구단에서는 뭐 트래블 달성해서 네. 트래블해서 이제 트로피가 3개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1,000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제품도 가격이 비쌌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생겼습니다. 지난해 이제 20주년 트로피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 트로피는 그러니까 일단 다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복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가격이 수천만 원이야. 아, 트로피 하나에. 복제품인데도 네. 하나의 복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부의 현대캐피탈이 컵 대회 정규리그 1위에 챔피언 결정전까지 다 우승해서 이걸 3개를 다 만들려고 하면 웬만한 선수 중견 선수 연봉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팀들은 이거를 기분 좋게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들은 이제 불만이 아니 기분 좋게 우승을 했으면 연맹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복제품 크기가 작더라도 복제품을 이렇게 선물한다든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연맹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분위기라서 우승을 해도 실제로 기분은 뭐 이게 줬다 뺏는 연맹이 다 내고 실질적으로 그걸 기뻐해야 되는 구단들은 좀 아쉽다. 내 트로피 내가 만들어서 내 트로피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아니 근데 그 이제 만약에 2천만 원짜리 트로피라면은 그게 뭐 크리스탈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굉장히 비싼 원재료가 들어갔겠죠. 아니면은 뭐 그거 말고 생각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왜 비싸냐라고 했더니 그 트로피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 사용돼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D로 제작돼서 특별한 또 그 제작 기법이 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게 트로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러니까 저렴한 소재를 특허 같은 뭐 약간 그런 게 들어가서 비싸다고 합니다. 저렴한 소재를 써도 비쌀 수밖에 없는 건가요? 결국엔 그 특허 기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뭐 농담 삼아서 아니 파리 올림픽 동메달도 받은 선수들 껍데기 다 막 벗겨지고 이러던데 그냥 이렇게 저렴하게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또 그 선수들이 한 시즌 더 열심히 해서 우승했는데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또 구단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뭐 대충 이제 슬슬 뭐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진짜 YSK님이 주신 질문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뭐 구단에서 그래도 그냥 저렴하게라도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배구 협회 인색해라는 거 두 번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구 연맹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배구 연맹 뭐 배구 기재단 간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배구 연맹이 사실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구단들을 배려하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했다. 그냥 이렇게 줬다가 우리가 줘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비용이 상당한데 이거 매년 써야 된다고? 그럴 거면 그냥 줬다가 새 시즌 하기 전에 다시 받지 뭐 라는 아마 그냥 가벼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주지도 않았고 뭐 굳이 2천만 원이나 내고 만들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크게 비싸게 만들어도 100만 원이면 만들겠구만.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이건 이제 연맹에 추가 네.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본품 진품 비싸게 만든 진품은 연맹이 이제 관리하는 게 맞겠지만, 그걸 다시 가져올 거라면 한상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모양만 그럴싸하게 하고 그렇죠. 소꿉대기는 똑같이 안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냥 합리적인 가격의 가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연맹에서 비용을 들여서 주는 게 사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맞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을 우리 연맹을 위해서 뛴 사람들인데 사실상. 네. 그러니까 지금 연맹의 의견은 본품 트로피를 다시 회수하면서 대신 구단이 우승했다라는 약간 이런 명패. 아이 무슨 명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주겠다는 게 이제 연맹의 명패 같은 의견인데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명패는 우리 여기 여의도 앞에 가서 3만 원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명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제가 각 동네에 아마 이런 상호를 가진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마크사. 그렇죠. 네. 마크사. 이게 뭐 어디냐면 트로피 만들어주는 업체거든요. 네. 동네에 다 있어요. 아이 원태형 좀 네. 통 크게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송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우리 유튜브 스탬프에서 네. 지르고 이제 기사화를 하겠지만 연맹이 조금 더 본인들이 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쓰고도 기분 좋게 구단들,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 기분 좋게 하려면 이런 세세한 것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더라도 그럴싸하게 만든 복 제품,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가 아니어도 그렇죠. 크기가 작아도 우리가 돼요. 바라는 게 뭐 2천만 원짜리 트로피를 그러니까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2천만 원 네. 쓰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뭐 10분의 1, 뭐 200만 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그럴싸하게 구단들이 기분을 낼 수 있는 트로피를 만들어 준다면 구단들이 조금 더 연맹이 하려는 거에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은 사실 굉장히 좀 기분도 나쁘실 수 있고, 그리고 좀 야 이런 거가 건들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연맹에서 회식 한 번 안 하면은 트로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1년에 몇 번 있는 회식 중에 한 번만 안 하면은 트로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솔직히 들었던 마음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사 쓸 때 흔히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쓸 때 쓰는 표현이지만, 와 코보 너무 짜치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연맹을 찾아서 그 명패를 주려던 계획을 물리치고 네. 간사님께서 무르고 뭐 공식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무르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복제품이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코보의 이 이름값을 더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YSK 질문 남겨주셨던 아이, 감사합니다. YSK 정말, VLEBH님 너무 감사합니다. 명패는 YSK님한테 드리는 걸로, 굿 질문상 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간 배구 마지막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기자들 사이에 두는 비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크릿 노트로 오늘 주간 배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코너 특성상 실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이 두 분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힌트를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추론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 사실상 시크릿 노트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쏭달쏭 수수께끼 코너인 시크릿 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오늘 시크릿 노트를 공개하기 전에 댓글에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물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J4P/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여자 배구 감독 교체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IBK GS는 각 팀 감독들에게 기회를 더 줄 생각인지, 흥국은 아본담자 감독을 대체할 감독으로 어떤 감독을 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답글을 남겨주셨네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GS는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죠. 네. 그런데 GS도 어차피 올 시즌 강소희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좀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영택 감독과 아보 코치를 기용하면서 올해는 좀 선수단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다라고 어느 정도 평가를 했고, 그래서 올 시즌에는 좀 이렇게 수습을 하고 다음 시즌 좀 선수 보강이나 강화를 해서 꾸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영택 감독은 뭐 계약 기간 끝까지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IBK 기업은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김호철 감독을 한 번 더 좀 신뢰하는 방향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실 4위라는 성적이 사실 좀 투자 비용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어쨌든 김호철 감독이나 좀 선수단 구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내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김효경 기자 말한 것처럼 IBK의 이번 시즌 성적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구단 판단은
그게 꼭 김호철 감독의 잘못만은 아니다. 우리가 영입했던 선수가 기대한 만큼 잘 해주지 못했던 점도 있고, 또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시즌 중간에 또 외국인 주전 세터가 팀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을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IBK로서는 그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을 납득시킬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류가 맞다고 봅니다. 대신 다음 시즌에 시즌 초반 아니면 중반까지도 지금의 상황이 뭐 개선된다거나 이런 점 없이 그냥 또 간다면 그때는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시즌 종료, 다음 시즌 시작까지는 현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귀뜸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아본단자 감독은 아마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작별을 할 가능성이 귀뜸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또 얘기해라. 사실 아본단자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으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뭐 작별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본단자 감독이 일단은 좀 유럽에서 다시 좀 지도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아마 흥국생명에서는 감독 교체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또 흥국이 약간 모기업 상황이 좀 또 따라서 결국 이게 결정이 되는데, 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장석이 비어 있고 또 이제 구단을 관리하는 또 모기업 관계자가 있는데, 이런 라인들의 좀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아마 새로운 감독도 만약에 온다면 외국인 사령탑으로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국과 아본단자의 감독의 상황을 다른 종목에 아주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히딩크 감독이다. 그렇죠. 아름다운 이별. 네. 좋은 성적을 내고 다시, 그러니까 당시 히딩크 감독도 유럽에서 자신의 폼이 좀 떨어졌을 때 한국이라는 팀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월드컵 4강을 이끌어내고 다시 영광스럽게 그렇죠. 유럽 무대로 복귀를 유럽 빅리그 팀들을 맡았었거든요. 했거든요. 그것처럼 아본단자 감독도 사실 흥국생명을 맡기 전에 본인의 폼이 살짝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야키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다시 내가 유럽으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챔프전 가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네. 이번 시즌 앞선 시즌보다는 또 다시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니까 김효경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아름다운 이별을 아마 아본단자 감독은 지금 그리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이 충분히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시크릿 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지난주에 남자부 FA 말씀드리면서 네. 예고를 한번 드렸잖아요. 예고된 이번 주는 듯한. 여자부 FA 이야기 여자부 FA. 준비했습니다. 올해 좀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FA 시장이 굉장히 좀 많아요. 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주요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양효진 선수, 이다현 선수, 네. 고예림 선수, 신현경, 표승주, 유서연, 육서영, 임명호. 그러니까 각 팀의 주축급 선수들이 보통 1명에서 2명 이상 이번에 FA 시장으로 그렇네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구단들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전해드릴 선수는 제가 말씀드린 선수 중에 최대어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한번. 양효진? 다띠. 그렇습니다. 정답은 이다현 선수입니다. 왜냐? 아. 이다현 선수가 C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선수를 주지 않고 영입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네. 지난해 C급 선수들이 굉장히 인기였고 최정 선수가 뭐 그렇죠. 다른 팀에 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다현 선수가 굉장히 근데 매력적이에요. 기량은 A등급인데 연봉이 C등급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다현 선수가 지난 시즌 해외 진출을 그렇죠. 준비하느라 소속팀 현대건설과 계약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뭐 1억밖에 안 되는 금액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밖에라니요. 물론 이제 다른 뭐 적은 연봉은 아닙니다만 이 실력 선수의 대비. 기량에 비해서 네. 저희가 그래서 가성비 선수로도 이다현 선수를 그쵸, 꼽았었잖아요. 그쵸. 그런 이다현 선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여전히 본인의 의지는 있는데요.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뭐 더 러브콜이 온다거나 좀 해외에서 좀 입질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기 때문에 한국에 남을 가능성이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FA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여자부의 경우에는 한 선수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죠. 상한선이 8억인데 아마 이다현 선수도 이 포지션이 미들 블로커임에도 이 상한선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뜨거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시즌 1억인데 좀 전망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건설 잔류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효진 선수가 FA예요. 그리고 네. 고예림 선수도 FA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과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양효진 선수가 사실 지난 몇 년간 좀 실력에 비해서 몸값을 좀 적게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팀 셀러리 캡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도 더 그런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내년이 되면 김다인 선수, 세터 김다인 선수가 또 FA가 돼요. 그럼 김다인 선수도 연봉을 사실 올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나가더라도 보상금을 더 받거나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다현 선수가 원하는 금액을 현대건설이 맞춰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몰빵하기 상황이에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다현 선수가 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비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단들은 좀 여럿이 있습니다. 뭐 현재 배구계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한 3팀 정도가 이다현 선수의 영입에 나설 것으로 좀 보인다. 자 네. 수원체육관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니 네. 위로 가냐고요 아래로 가냐고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니폼이 무슨 색입니까? 그건 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면 다 하는 거죠. 빨간색 있어요 없어요?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미들 블로커가 필요한 팀입니다. 네. 미들 블로커가 필요하니까 이다현 선수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페퍼저축은행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위가 있고 장희 선수가 내년 시즌에 없습니다. 없나요? 그때 아시안 트라이아웃 신청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전국 전국체전 때문에. 아 맞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셀러리 캡이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팀이 뭐 찰랑찰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셀러리 캡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든 겁니다. 한국생명 올 시즌 마치고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하죠. 그러면은 그만큼 셀러리 캡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변화들도 고려한 투자를 팀들이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대현 선수는 뭐 연봉 선수의 기량은 연봉이 말해준다고 하지만 V리그에서 대표적으로 이 통념이 통하지 않는 선수가 이다현 선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봉 등급은 C 등급이지만 기량은 A 등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 시즌 실력이 더 좋아졌거든요. 이다현 선수가 가는 팀은 이번 시즌보다 무조건 기량이 전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부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팀이 다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C 등급인데 기량이 A 플러스 등급이야. 그것도 아직 20대 중반의 전성기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는 무조건 고예요. 무조건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무조건 이적을 한다고 그것만 보시면 될것 변수네요. 같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다현 선수의 행방은 어디로 갈지. 대전 위에요, 아래에요? 솔직히 약간 좀 축약됐죠.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7팀인데 현대건설 빼면 나머지 6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한 2팀으로 축약됐죠. 아니 한 팀 더 뺄게요. 도로공사 뺄게요. 도로공사 빼고. 네, 배우나랑 김세빈이 있거든요. 그럼 대전 밑으로는 한 팀밖에 없네. 예. 그러니까 페퍼저축은행도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다현 선수 영입 전에 나설 수 있고. 근데 저는 네. 이다현 선수를 데려가려는 팀들이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최근 열렸던 V리그 여자부 FA 시장에선 제일 뜨거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시아 쿼터 제도가 생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전급 대체 자원을 한 명 더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리그에서 제일 귀한 자원, 특급 자원은 오히려 몸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소영 선수가 그랬고 강소희 선수가 그랬고 아마 이번에는 그 수혜자가 이다현 선수가 될 것 같다. 근데 스쳐가는 팀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아마 무조건 역대 미들블로커 최고 연봉은 돌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게 네. 이유가 다 팀들마다 있어요. 맞아. 네. 우리가 이다현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가 다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배무는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김효경 기자, 오해원 기자 두 분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앞두고 문성민 선수의 은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생각한 게 번뜩 문성민 선수가 세인프로에 출연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모셔야죠. 그런데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상원 아나운서는 괜찮겠지만 네. 저희 어차피 둘이 같이 앉을 텐데요. 뭐. 아이, 네. 문성민 선수 오면은 뭐 다 오징어야. 다 오징어야. 예. 어쨌든 일단 어깨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번 문성민 선수를 모시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배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문성민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문성민 선수를 이 자리에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심스럽게 선수 쪽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알겠습니다. 오영 기자 화이팅. 자, 김효영 기자도요. 오늘 사실 트로피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배구연맹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게 배구연맹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배구계 그리고 구단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얘기를 배구연맹에서 좀 귀담아 들으시고 좀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아직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예 이참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좀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고해 주십시오. 네. 옛말로 하면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잖아요. 네. 내 가족을 잘 보살펴야 그렇죠. 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맹으로서 내 가족은 14개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등한시한 채 외부로만 나돌면 사실 가족들에게서 불만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족부터 잘 챙겨라 라는 이야기를 꼭 연맹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또 좋은 정보 전달해주신 오혜연 기자, 김혜경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앤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마음에 들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배구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 방송도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은 저희가 축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